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요즘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편이 바람 펴서 지금 마음속으로 아주 그냥 이만한 돌멩이가 가슴속에 팍 맺히신 분들, 네, 이거 죽여 살려 가슴속으로 지금 막 생각이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신 분들, 전화 상담도 많이 해봤고 법당에 이제 직접 오셔서 상담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남편 바람기를 잡을 수 있는, 바람기를 막을 수 있는 비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인테리어를 바꿔서도 충분히 남편의 바람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남편 바람기 막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통 결혼 처음에 하실 때는 우리 알콩달콩 그냥 평생 백년해로 하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에 뭐 꼭 마음이 변한다고 약속은 한 건 아니지만 해운년 운세에 따라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뭐 권태기가 와서 서로 각자의 생각이 또 틀려져서 밖의 세상을 쳐다보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혼은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애정이 식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나든 또 아내가 바람이 나는 경우도 또 있어요, 물론. 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좋아할 상대자는 없잖아요, 거의. 서로 실망을 하고, 또 이제 믿음이 깨졌으니까 내가 여태껏 뭘 하면서 살았나, 내 삶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갖게 되실 것이며, 너무 이제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날들을 지내는 데 있어서 하루빨리 어떠한 인간 정리가 되게끔 하는데 분명히 이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단, 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동, 바람만은 막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남편을 너무, 또 아니면 와이프를 너무 지나치게 들볶거나 또 의심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설책을 막 혼자서 써서 말도 되지도 않는 어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또 건너지 못할 너무 먼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영영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그러니까 마음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이럴 때는 한동안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 남자는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피는 남자도 잘못이기도 하지만, 각자 이제 상대성이에요. 왜 남자를 꼬여내는 여자분도 잘못된 거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요즘 너무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비일비재해요, 솔직히.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애인 없으면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근데 옛날 시대만 해도 내 가정에 충실하고 어떤 이제 체계적인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흐름 자체가 마누라가 있어도 밖에 애인을 두고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주에 또 들은 분들도 있어. 그렇게 살아야지만 원 부부가 안 깨지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그 해운년 운세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집안에 산소바람이 났을 때, 산소가 탈이 났을 때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각자 이제 뭐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성주가 난동이 났을 때, 이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조상에서 난동이 났다, 뭐 점을 보러 가시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부부 사이에 그 해운년에 충이 꼈을 때 자꾸만 충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각자 이제 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 이런 이제 운세의 흐름도
남편이 바람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그 집안이 대대로 한량의 집안이야. 옛날 우때에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뭐 둘셋 데리고 첩을 데리고 사신 이제 한량 할아버지가 있어. 그 할아버지가 앞을 서서 자꾸만 조정을 하게 되면 남편을 밖에 끌고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술 좋아하고 기집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저희는 이제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뭐 이제 답답해서 예를 들어 뒤를 밟아본다 해가지고 흥신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화기에 앱 깔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무속인 선생님과 의논공론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무속적으로도 풀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칠 병이 있고 또 분명 무속의 힘을 빌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무속의 힘은 대단합니다. 네. 자, 또 이게 뭐 남자분들 편드는 건 아니고 집안의 가장들은 보통 큰 짐이 있죠. 요즘은 이제 시대가 또 변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많기는 많아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남성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남자분들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왜냐?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진짜 발바닥이 땀나도록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남들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진짜 안 겪어도 될 그런 모욕도 겪고 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또 존댓말 해가면서 솔직히 이 돈이라는 게 쓰긴 쉬워도 벌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의 의지를 하고 싶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너무 무관심한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너무 집착하고 나한테만 관심 써서 답답해가지고 밖에 세상을 또 쳐다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마음이 한결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예, 이러면 이래서 싫다, 저러면 저래서 싫다. 어디에 비율을 맞춰야 될까요? 네. 자, 이제 바람기 잡는 방법, 인테리어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침실에 들어가셨을 때 남편의 방위는 북서쪽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한테 침실 안에 들어갔을 때 길상의 방이 북서쪽. 그러면 북서쪽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남편이 잘 되게끔 하려면. 이건 잘 되게끔 한다는 건 남편이 마음 안정도 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도 보탬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입지를 넓혀가는 데도 사업 성불도 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북서쪽을 이제 잘 가꿔두시면 남편한테 어떤 영향이 끼치냐, 활동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적이라는 건 뭐 나쁜 활동이 아니라 내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내 가정에 충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발전성에 내 앞일에 대해서 어떤 발전성의 혜택이 많이 생기는 기회가 생긴다. 뭐 누가 나를 도와준다든가 어떤 진급,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거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려운 일을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위도 북서쪽입니다. 네, 많은 사람 위에 서게 된다. 내 밑에 천군사 만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내가 높은 직책을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북서쪽에 두고 사용을 하세요. 네. 그리고 벽에는 자, 사진을 걸어 놓을 건데요. 어떤 사진을 걸어 놓냐? 젊은 시절, 좋았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알콩달콩 했던 시절에 찍었던 사진이 있으시면 그걸 사진을 크게 확대를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찍어 놓으세요. 그게 뭐 안 쳐다보든 쳐다보든 그 사진 자체가 옛날 그 시절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뭔가의 계기를 또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은 실증나고 삶에 지쳐서 그 좋았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도 그 사진의 기운만으로도 그 옛날의 기운을 다시 북돋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진 밑으로는 작은 탁자를 하나 둘 거예요. 그 탁자에는 남편분 속옷이나 그리고 손수건, 양말을 보관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제 남편분을 생해 줄 수 있는 기운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쪽에 창문이 있는 경우, 서쪽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커튼을 베이지 색깔이나 녹색 톤의 커튼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에는 스탠드를 놓을 건데요. 자, 스탠드를 놓고 그 위치에 지갑도 같이 놔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남편분 지갑이에요. 이 지갑을 밝혀주란 얘기인데 뭐냐면 바람을 피게 되면 밖에 나가서 여자들한테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돈 쓰는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를 놓고 남편의 지갑을 밝혀서 돈 나가는 걸 막을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방입니다. 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게 지갑 문이 열려서 다른 사람한테 못 쓰게끔 하려고 스탠드 밑에다가 지갑을 두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걸이도 서쪽에 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장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주 입는 옷은 옷걸이에다도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옷걸이를 하나 장만을 하셔도 돼요. 옷걸이 장만하셔서 침대를 북서쪽에 놨으면 옷걸이는 서쪽에 진열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서쪽에는 옷걸이를 두셨다면 남서쪽에는 여자분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서랍장을 놓을 거예요. 자, 이게 남녀 간에 흩어지는 운을 다시 화합시키는 비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경우는 남쪽에 창문이 있을 경우, 남쪽에 창문이 있게 되면 창문 아래쪽 양쪽으로 관엽 식물을 냅두세요. 네, 양쪽으로. 한쪽만 냅두시면 이거는 또 기운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합이 아니라 찢어지는 거니까 양쪽으로 관엽 식물을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동남쪽으로 예쁜 모습 본인의 여성분의 사진을 얼굴 사진이에요. 이게 다 통째로 나온 거 말고 조그마한 액자에 내 얼굴 사진만 딱 액자에 담아서 진열을 해두세요. 네, 이 액자의 사진의 기운으로 남편의 나간 마음을 돌아서 나한테 집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비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침실에 이제 봤을 때 동쪽에는 시계를 걸어 놓는 게 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막 따지고 보면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인테리어를 구성을 하고 나시면 남편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딴 점 못 피우게, 딴 데 눈 못 돌리게 일에만 충실하고 가정에만 충실하게 하는 인테리어예요. 그래서 숨가쁘게 막 움직이긴 하는데 내가 내 일에만 충실하고 가정에만 충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람필 시간이 없어요. 네, 원래대로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고쳐보시는 것도 충분히 바람난 남편 다시 마음 돌려서 집에만 충실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항상 이제 집이란 곳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내 가족들이 나를 반겨주고 내가 소외감 없이 내가 이 집안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또 부담이 너무 크면 또 그게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꼭 사람이 행동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취하기보다 이런 인테리어만 소소하게 바꾸셔도 충분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의 어떠한 이제 사회적인 요건도 충분히 채워주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왔을 때도 이런 생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부부지간의 합도 분명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싸늘하던 그런 분위기도 좀 좋게 하루하루 틀리게 변해가고 또 뭐 외박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밖에 생활을 하던 분들도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빨라지고 외박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뭔가에 모르는 힘에 이끌려서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자,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렇게 남편분이 바람 펴가지고 소갈이 하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남한테 얘기 못하고 혼자서 또 애태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영상 보시고 또 소소한 부분 이렇게 신경을 또 써보시고 근심 걱정 날려보내시고 하루빨리 가정의 안정과 평안이 오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으로 명화당 처녀보살 더 노력하는 그런 무속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여자분들 같으면 서로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이제 지인분들끼리 모이시면 가끔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쟤는 무슨 얼굴도 우리보다 못생겼는데 뭐 때문에 남자가 저렇게 많이 붙어? 진짜 능력도 별로 없고 겉모습도 남들보다 막 특출난 것도 아닌데 남자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여자분은 진짜 능력도 좋고 겉모습도 특출나 근데도 남자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듯 이거는 겉모습과는 틀리게 타고난 사주에도 상관이 물론 있겠지만 관상에서도 큰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자복이 없는 관상, 바람기가 있는 관상,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학창 시절 때 짝사랑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정작 나보다 못난 애가 예를 들어 오빠, 내가 좋아하는 오빠의 여자친구다. 그럼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약도 오르고, 아,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 한 번씩 먹어보셨을 거예요. 이렇듯 이쁘고, 물론 남자분들은 이쁜 여자 좋아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저도 점사를 보다 보면 걔 중에 진짜 관상학적으로도 봤을 때, 아, 이 여자분은 진짜 남자복이 있겠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쁜 것도 이쁜, 얼굴도 이뻐야 되지만 마음도 일단 중요한데, 네. 근데 남자분들은 보통 보기 좋은 게 좋다고 이쁘고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보통 보면 사람들을 볼 때 정면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눈질로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 눈빛에도 분명히 굳이 입으로 말을 안 해도 눈빛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볼 때 옆눈질을 하거나 힐끗힐끗 쳐다보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은 바람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관상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나와 있기를 관상학적으로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을 가지신 분, 요런 분들은 바람기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뭐냐, 한 남자를 거느리는 게 아니야, 여러 남자를 거느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화, 좀 그런 끼가 많아요. 끼가 많은데 이 끼를 어떻게 부리고 사냐에 따라 틀리지만, 아무튼 그 끼를 한 사람한테만 발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발산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분이 결혼을 하면 어떡하겠어? 만약에 연애 시절에는 뭐 그냥 이래저래 넘어간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남편한테, 내 가정에게만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분명히 생기겠죠. 네, 그래서 가정이 소홀해지고 내 가족한테 소홀해짐에 있어서 분명히 불화가 생긴다. 그리고 한 남자와 백년해로 못한다. 네, 이런 분들은 보면 시집을 가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가실 수 있는 운이에요. 네, 그리고 또 시기와 질투가 많다. 그리고 남편분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입을 이렇게 가리고 사람을 보는 사람, 네, 그럼 좀 이제 음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좀 변화가 많아, 간사하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봄이면 가을을 바라고 또 여름이면 겨울을 바라고. 여자 마음은 갈대라지만 왔다 갔다 마음의 변사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사람을 마음을 줬다가도 금방 실증을 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처음에 불같이 확 사랑했다가 그만큼 빨리 식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람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희한하게 많이 꼬여요. 네, 뭐 굳이 내가 쫓아가서 남자를 꼬신다 이것보다도 남자들이 많이 꼬이는 타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입을 이렇게 막고서 사람을 쳐다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젊었을 때는 뭐 어쨌든 주위에 남자가 많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나이가 먹어서 노년에는 남편도 없이 외롭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말년에 진짜 혼자 살면 너무 외롭겠죠. 저도 가끔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와서,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아파서 쓰러지면 내가 신고도 못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는 지금 이제 젊은 시절인데 정말로 나이가 먹어서 노년에 혼자 독수 공방하고 있으면 정말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 사람을 쳐다볼 때는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상대방에게도 신임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도 왠지 괜히 눈치를 살피면서 얘기하거나, 어떤 내가 집중을 못하고 뭐 입을 가리거나 이러면 쟤 나한테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가? 저 사람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의심도 사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남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세 번째로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평상시에도 혼자서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거나 입술을 실룩실룩 막 거리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 보통 좀 이런 분들은 내가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세상살이가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다, 부정적인 생각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주위 환경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좋게 하질 않겠죠. 신경질적이다,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예민함과 신경질적인 사람을 항상 주위에서 내 옆에서 받아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뭐 10번까지는. 맨날 근데 한 집에서 숨 쉬면서 사는데 이 꼴을 보자면 누가 과연 평생을 참아주겠습니까? 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입을 실룩거리면서 평상시에 궁시렁궁시렁 대는 여자분들은 남편 복이 없다. 남편 자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이별의 공방이 낀다. 그러면 남편과 불화가 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 또한 또 사회생활도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어떠한 내가 불만을 굳이 표하지 않고 혼자서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 대도 남들 보기에는 쟤는 뭔가 불만이 많은 애야. 혼자 뭘 저렇게, 비가 오지도 않는데 뭘 저렇게 주저리 떠들지? 이런 이제 뭔가에 좀 나쁜 시선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알으셔야 될 거,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거나 뭐 숨 쉴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필요 외에는 입을 단정히 다물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이렇게 이제 뭐 콧구멍, 입구멍, 이렇게 구멍에 대해서는 이게 다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입을 벌리고 있거나 실룩실룩 거리시면 좋은 기도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 네. 네 번째로, 자, 뭐 저도 얼굴은 작은 편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얼굴은 큰데 코가 너무 작은 분들. 네, 뭔가 이제 딱 봐도 얼굴은 큰데 코가 작으면 균형적으로 안 맞죠. 네,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얼굴.
그래서 뭐 이렇게 이 관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겉모습에 대해서 괜히 지적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예, 이거는 그냥 관상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기분 상하게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뭐든 우리가 몸 육체에 대해서도 다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키가 있으면 팔도 어느 정도, 길이가 있으면 발도 어느 크기 정도가 맞다. 이런 이제 균형이 있잖아요. 그렇듯 얼굴에 비해서 코가 너무 작으면 균형이 안 맞아서 이분들 또한 남자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분들은 남편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집에 와서는 살림도 해야 돼.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생활력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뒤치다거리도 또 다 해야 돼.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래. 누구는 영철이네 엄마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데 도대체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렇게 신세 타령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이렇듯 남편 복이 없어서 얼굴이 큰데 코가 작아서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살면서 지치겠죠. 아무래도 남편이 있는 둥 마는 둥, 남편이 있어도 내가 밖에 나가서 할 일하고 집에서도 할 일하고 이러면 굳이 남편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부부지간에 갈등이 심화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별이 생기겠죠. 그래서 남편이랑 이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돈에 대한 갈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인생 살면서 요즘은 돈이 문제잖아요.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돈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고 또 내가 반찬거리 하나 사는데도 물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돈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도 못 먹게 되고 이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돈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부부지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또 5번째 걸음걸이를 볼 때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는 분들도 있고 유난히 또 봤을 때 길거리 가다 보시면 엉덩이 좌우를 많이 흔들고 걷는 여성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걸으실 때 엉덩이를 많이 흔들고 걷는 여자분들은 남자 운이 없습니다. 네, 남자복이 없습니다. 특히나 바람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랑 같이 교제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신뢰와 믿음을 금방 금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시작은 좋아도 반드시 깨진다라는 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떠한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내가 마음을 줄 때쯤에 그 남자 상대방은 도망가게 돼 있어. 큰 잘못을 안 했어도.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시더라도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남편과 사이가 어떤 이유가 크게 없어도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많이 흔들고 걸으시는 분들은 생각이 깊지 못하다라고 관상학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솔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제 삶에 있어서 내 발등 내가 찍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자꾸만 늪에 빠지는 어려운 삶을 선택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서쪽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걸음은 누가 봐도 막 억지 춘향으로 걷는 게 아니라 힘겹게 걷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가벼운 걸음이 제일 무난하고 좋은 걸음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얼굴. 요즘은 이렇게 여기 보톡스도 맞고, 여러 가지 성형적인 부분을 해서 턱도 깎고 해가지고, 얼굴을 가름하게 만드는 분들도 많고, 여기 살이 많으면 지방도 없애는 분들도 많고, 이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관상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양볼에 살이 너무 없으면 그것 또한 남자복이 없는 것에 포함이 되고 바람기가 많다라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양볼에 살이 없는 여자, 얼굴엔 적당히 살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남자복도
좋아진다. 네. 우리 이제 얼굴 봤을 때, 야, 피골이 상접해, 쟤. 괜히 그리고 없어 보여.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뼈와 살이 너무 붙어 있으면 이조차도 나의 기운이 다 빠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관계를 봤을 때도 부부 사이가 자꾸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또한 이별의 공방살이 낀다. 그래서 꼭 이혼을 한다 이것보다도 부부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니는 니 나는 나 한 집에 살아도 침대를 따로 쓴다거나 서로 각자의 마음을 먹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또한 너무 고충스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같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엔 또 얼굴을 봐야 되는데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산다. 이것 또한 정말 숨막히는 세월이겠죠. 아니면 남편이 또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자꾸만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배우자가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집에서 살 일만 하는데 남편이 나를 자꾸만 의심을 하고 어떤 자꾸만 집착을 해서 정말 피말리게 하는 그런 삶도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바람기가 있지만 그 바람기가 있다 해서 밖에 나가서 다 그 끼를 부리고 사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더 집착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피곤함에 내가 너무 지쳐서 삶을 사는데 희망이 없고 진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로 인해서 남편이 저렇게 바람이 났나, 내가 모자라는 게 맞나, 이런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사는 세월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항상 뭐 내 관상이 이래서 내 팔자가 이래서 뭐가 문제라서 내 주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가 남자 복이 없을까, 내가 남편 복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뭐 주위 요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가짐. 본인이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좀 즐거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분명히 얼굴도 틀려집니다. 네. 이 손금도 변한다고 하죠. 내 마음가짐 자체가 틀려지면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물론 또 이런 얘기 하시겠죠. 내가 삶에 지쳐서 너무 힘든데 무슨 좋은 생각을 할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고치셔야 돼.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분명히 좋은 세월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시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얼굴도 바뀌고 삶도 윤택해지실 거라는 거. 네, 이거 꼭 잊지 않으시면 모든 누군가에게는 기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세월이 오고 남자복도 좋아져서 진짜 사랑받고 좋은 조건으로 사실 수가 있는 그날이 오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태껏 남자복 없어서 신세 타령하시는 분들, 또 하도 남자가 꼬이긴 꼬이는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떠나가서 상처를 많이 입었던 분들, 또 반대로 어떤 남자분들한테 상처를 주셨던 분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이런 일들 없이 그냥 항상 마음 편히 좋은 일들, 또 무탈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